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원전 수주에 대한 호재가 있었죠. 만일 호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또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어쨌든 분위기 반전은 일단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조명해보고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료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자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10월달 한 4종목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LX 인터내셔널 오늘 8% 이상 수익권에 도달했고, 또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제 5.5% 1차로 입절 드렸고 오늘은 한 1% 정도에서 좀 수익 청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6% 정도 이틀 전에 수익 청산을 좀 드렸고, 어제 추천드렸던 후성이 조금 시장에 이어서 밀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쉬어가야 할 때, 종목을 교체해야 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원전 관련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폴란드 원전 수주 희소식에 모두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모처럼 만에 플러스 4.8% 이렇게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고점을 8% 이상까지도 좀 만들기도 했는데요. 고점 대비 좀 밀리는 부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거래량도 1000만이 넘게 이렇게 좀 터졌고, 예상치 못한 이런 호재에 주가에 대한 분위기도 좀 반전에 성공했다라는 점인데요. 정말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너무 적게 오른 게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도 사실 다른 종목들보다 일단 시총 자체가 몇 배에서 몇십 배 너무나 무겁기는 합니다. 또한 아직은 확실하게 수주가 100% 성공했다라고 보기엔 더 기다려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주 근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10%, 15% 이상 초급등으로 내일 다시 하락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번을 좀 기점으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좀 추세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원전 관련 테마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다시 원전 관련주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무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2주 이내라는 기간이 좀 명시된 만큼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낼 가능성도 좀 열려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난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원전 관련주들의 재료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혹독한 겨울이 오면 또 에너지난이 엄청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첫 번째로 좀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지수가 오늘 더 좋게 받쳐주었다면 추가적인 반등세도 분명 노려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후반부로 가면서 좀 약세가 이어졌고, 두산 에너빌리티 초반 이제 16분 정도에서 8% 이상 이렇게 좀 고점을 찍고 그 자리가 오늘의 고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을 많이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초반에는 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쭉 밀리다가 바닥을 찍고 막판에 또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후장에는 중국에서 또 코로나 입국자 규제 완화 기대감에 또 낙폭을 일부 만회를 하면서 또 마감이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6%, 코스닥은 1.47%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피 외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2,500억 이상의 이런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막판에 220억까지 매도를 좀 줄여 놓았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700억 이상 매도하다가 소폭 1,500억까지 좀 줄여냈습니다. 다만 기관들이 더 크게 좀 막판에 매도로 잡히면서 역시나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 반등의 힘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적당히 좀 눌린 구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밤 미 증시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단기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수급을 볼 건데요. 한 가지 더 아쉬웠던 부분은 또 매매 동향에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호재도 있었고 주가의 5% 이상 이런 상승도 이끌었지만 수급으로만 보자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외인들은 오늘 163만 주 순 매도가 되었고, 프로그램도 외인들 따라서 162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계 창구에서도 JP모건이 21만 주가량 또 순 매도가 나왔죠. 반대로 오늘 개인들은 104만 주가량 주워 담았고, 기관도 전체적으로는 28만 9천 주, 그리고 기타 법인도 30만 주 가까운 이런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호재에 반응을 하면서 개인들이 좀 물량을 주워 담았고, 외인들은 오늘 매수세보다는 좀 매도세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매도를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득을 챙기고 나갔겠죠. 호재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하루 걸러서 내일 다시 조금 올려놓고 빼려고 하는 부분인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외인들과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은 매수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요 수급들의 호재에도 좀 반응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찝찝한 상승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투신이 39만 주 이상 순 매수가 되었고, 기타 법인이 오랜만에 거의 30만 주 가까이 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호재의 상승세를 좀 유지해 나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비율이 7.23%까지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오늘 전체 1200만 주가 넘어가면서 공매 수량이 91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외인, 금투, 연기금, 공매도로 이득을 챙기는 게 좀 목적에 오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로 공매 잔고를 좀 보시면 10월 17일 기준이죠. 전일 대비 좀 소폭 감소세를 이어나갔고, 대차를 보셔도 19일 체결보다 상환량이 더 많아지면서 잔고 수량이 2,950만 주, 잔고 금액이 3,900억대로 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 외인과 그리고 연기금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따라서 또 공매도 상승을 유지할지,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도 간단하게 볼게요. 호재로 인해서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1269만 주까지 터져 주었는데요. 오늘 시초가는 플러스 4.87%로 좀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고점을 8% 이상 만들어내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좀 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대비 조금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부분과, 여기 보이는 파란색 선 21선 돌파도 좀 가시권까지 돌려놓았다가 겨우 14,000원 이렇게 턱걸이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자리를 잡고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한 5% 이상 이렇게 반등 기점으로 5일선이 조금은 고개를 들면서 뭐 분위기 반전은 시켜 놓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할 수 있는 건 내일도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오늘 시초가를 깨지 않고 버텨냈다는 건 그래도 막판까지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내일 시장 자체가 강 보합권만 좀 유지를 해준다고 해도 막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내일 오늘처럼 오르지 않는다 해도 어느 정도 상승 기조만 이어지는 것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거래량이 뭐 내일 반토막이 난다거나 바로 죽지 않는 이런 선에서 21선을 빠르게 공략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5일선만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좀 궁극적으로 좀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투심이 다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좋은 소식도 나올 기미가 보이고, 또 시장도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에 또 무게를 더 두는 편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호재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2주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 서명을 할 것이다, 현지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수원이 폴란드 원자력 발전 신축 사업주 관련 이양서 체결할 예정이라고 또 폴란드의 신문을 인용해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전력공사와 현지 민간에너지 기업인 이 회사 그리고 한수원이 향후 2주 내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 계약이 성사되면 한수원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을 신축하게 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고, 아울러 이번 원전 신축 사업이 양국 간 산 협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비롯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곡 경기 수출을 계약한 바 있다. 폴란드는 현재 단일연구원 원자로만 운영 중이며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가압경수를 6기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지난 4월 신규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EDF 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폴란드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좀 있었는데요. 한수원이 2주 내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 못한 또 호재가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폴란드는 두 번째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을 앞두고 두 당사자 이상의 협약에 대략적인 사항과 문서화를 하기로 한수원과 10월 18일 계약을 체결을 하기로 했으나 중국 영공위로 비행이 어려워지면서 향후 2주 내로 좀 체결이 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한국형 원전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30% 이상 좀 저렴하고 폴란드에 가장 유리한 금융 구조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먼저 설레발치면서 기사를 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한국과 폴란드 어떻게 계약이 좀 체결이 되고 금액은 어떻게 될 건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더 많이 부각된 오늘의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내용으로 문제없이 한수원과 또 폴란드 간의 원전 계약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유럽 최초로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큰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건 좀 분명해 보이고, 유럽을 뚫어냈다라는 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체코라던가 또 다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연쇄적인 수주 계약에도 큰 이점을 챙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전 사업에 대한 국내 환경이 더 유리하게 좀 변화하고 있고, 만일 원전 수출로 방점을 찍을 수 있다면 중동에 이어서 유럽으로 시장 확대에 호재가 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